사는 게 희망이 없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결국 또 코로나 때문이었어요. 네, 지난해부터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됐고요. 또 코로나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. 결국 이 딸하고 어머니하고는 둘만이 계속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더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2016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고, 뭐 급기야는 그 우울증 그게 다른 이후에는 2020년 7월입니다. 지난해 7월 달에는 그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은 뭐 성공으로 가지는 못했었습니다. 자, 교수님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체 장애뿐만이 아니라 시각 장애까지 있었어요, 이 딸이. 그러니까 세상에 눈도 안 보이니까 일도 대신 해줘야 되고 정말 처음부터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걸 다 이 엄마가 대신 46년 동안 해줬어야 되는 건데, 지금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야, 이거는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, 이 엄마한테. 예?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그런 행위이긴 하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견딜 수 있는 그 임계치를 넘은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니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도 그냥 버리면 될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여성이 지금까지 46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을 본다면 본인이 이 자신의 그 자식을 그대로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임계치를 넘은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진 그 결과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. 예.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살해에 대해서는 또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재판부는 자녀에게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, 이렇게 형량에 참작을 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이런 거 할 때 심신미약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글쎄 뭐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하려면 범행할 때 그런 상황을 알았느냐, 판단할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, 그런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.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.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요. 이제 양형 기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양형 기준이 동기를 기준으로 우리 법원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, 살인죄 같은 경우는 동기가 참작할 만하면 4에서 6년 정도를 그 안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마 동기가 참작된다고 아마 봤을 것 같고요. 패널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,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심신미약보다는 이제 그 징역 4년을 그렇게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. 또 이 재판부 판결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인이라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 이 순탄하지 못했고 어려웠던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살인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실했습니다. 백 변호사님, 네.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치매 노모를 2년간 모시면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쯤 어머니와 함께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지금 딸을 살해한 어머니한테 고생하셨습니다,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판결을 보면서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양형 기준 같은 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. 일단 재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은 주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.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. 예. 다만 이 사건 전체를 이 어머니에게 다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. 그러니까 물론 양형 기준은 4년에서 6년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모녀를
돕긴 한 건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예.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리고 그 46년 동안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키워왔던 함께했던 그 딸의 생명을 빼앗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씀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어머니 남은 삶은 어떨까요? 이제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소위 교도소에 이 어머니를 보내는 것이 맞는가? 예. 제가 무죄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.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경이 충분히 가능하고요, 절반까지.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? 저는 그냥 물론 뭐 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사람 죽이는 상황에서 그걸 뭐 집행유예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정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. 자,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?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. 이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거요. 이제 이것이 여러 그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뭐 자녀를 뭐 발달 장애 있는 자녀를 살해하거나 이번 같이 치매 앓는 그 아버지 살해하거나 또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살해하고 또 뭐 스스로 뭐 목숨을 끊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들어왔고요. 65세 이상이 20%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2026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4,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간병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좀 기대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미흡하고요. 이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 이런 유형의 범죄 또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어떤 그 복지 차원에 있어서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빠른 때니까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사건부터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픈 사건이었는데요.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